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기창 작가의 마산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책은 시대 상황으로 총 3개의 사건이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 그 후로 이어지는 노동 환경이 시대적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1990년대 말 IMF 이후,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시기의 마산을 그림으로써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기별로, 이 세 개의 시기별로 주인공들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또 이 주인공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또 어떤 연결성들을,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성과 인과관계들을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이렇게 여러 인물들 사이를 통과하면서 세 개의 시기에 이제 경제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각각의 경제 위기가 개별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였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양상이 있었는지, 또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지, 다른 장면들이 있었는지 묘사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그 경제적 위기가 실존적 위기가 되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요. 이 선택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있어서 이 경계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 가는지가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소재입니다. 이 소재가 바로 대마인데요. 이게 꼭 대마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게 각성제라고 해서 중독 약물 소재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 중독 약물에 해당하는, 대마에 해당하는 이 소재가 각 시기별로 어떻게 퍼져 들어오고 재배되고 또 유포가 되는지, 그래서 이 불법 상태가 시기를 이제 관통하는 소재로서 시제를 관통하는 소재로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합법과 비합법 사이에서 선을 넘는다 라는 개념이 이 소설의 주된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소재가 되고요. 이야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넘는다라는 개념에서, 이 질문 속에서 이 경제적 위기를 각 인물들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에도 이렇게 나와요. 한국의 정치적, 산업적 분기점이 남긴 상흔을 고스란히 품은 도시 마산. 1974년 섬유공장의 억압적인 노동 환경에 놓인 동미. 1999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떠나 홀로 생존해야 하는 준구. 2021년 팬데믹의 여파로 부모님의 자영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며 위기에 처한 지방대생 은재와 태우. 서로 다른 시간대 마산에서 20대를 보내는 이들 청춘은 눈앞의 현실을 한 번에 뛰어넘게 해줄지도 모를 각성제와 대마초를 손에 쥔 채 갈등한다. 50년을 가로지르며 쓸쓸하고 스산한 도시 마산을 거니는 인물들의 절망은 슬플 만큼 닮았다. 척박한 각자 도생의 길에 탈출구가 있을까? 이곳에서
다시 각자의 희망을 피워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도생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선택, 이 주요 문제의식이 굉장히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웃기다 싶은 장면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식과 동시에 문제의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현재 마산은 창원 특례시로 통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방소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마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각 시기별로 이루어진 이 모습들이 사실 마산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이 양상들을 좀 따라서 똑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죠.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을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설 전개에서 이게 사실 메인으로는 이 대마초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 한편,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마산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마산의 변화되는 장면들을 또 보다 보면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를 다 읽고 나면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소설을 다 읽고 나서 한 번쯤 어떤 장면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게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만 그 마산 속에서도 공간적인 배경으로 도섬이 나옵니다. 실제 도섬은 이제 마산의 관광지인데요. 이 도섬이 소설 안에서 각성제와 이 대마초 관련된 스토리가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인 묘사나 그 각성제와 대마초가 다루어지는 방식이 약간씩 또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또 변화, 지방소멸, 시대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도섬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하는 것, 그럼에도 또 변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또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조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첩성,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의 중첩성과 관련해서 여러 장면들이, 다른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섬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도섬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작가님이 도섬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김기창 작가님의 마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사실 6월 북리스트로 넣었다가 한 권짜리 영상으로 독립을 시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원래 이렇게 한 권짜리 소개 영상으로 바꾸면 직접 인용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게 또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려고 보면 이게 스토리가 되게 심오한데 웃기거든요. 중간중간 이게 딱 처음 읽었을 때 웃긴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웃긴 맛을 약간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직접 인용을 이번에는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뒤에 여기 설명만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이렇게 읽었을 때 웃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약간 대마초, 각성제, 되게 심오한 소재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또 유쾌하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 굉장히 심오한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인데 또 웃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웃긴 포인트들을 조금 더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제 김기창 작가님의 그 기후 변화 시대의 사랑 단편집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말이 공감 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책이 웃길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책 좀 웃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운 소재이면서 그 웃긴 장면들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소개 영상 마무리해 봅니다.